수능 보고 대학교를 가면 보통 이제 과를 정하니까 이제 진로라는 부분이 수능 전에 같이 기도하고 이제 교회적으로 뭐 기도하기도 하고 이러면 마무리가 됐던 시기에서 이제 특성화고가 이제 어떤 이제 정부 정책에 따라서 이렇게 막 활성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특성화고를 이제 가게 되고 공부를 잘해도 이제 특성화고를 가는 거죠. 그 마이스터고 이제 가면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고3 때 이제 취업이라는 부분이 생긴 거예요. 이제 완전 과거는 실업계일 때하고는 또 분위기가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되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선택을 한번 취업 나가는 첫 번째를 잘못 어쨌든 선택을 하면 이제 그곳에서 시작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첫 번째 이유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 체감적인 건데 쓸까 말까 하다가 제가 이제 나이를 어디 가서 잘 안 밝혀요. 보기보다 나이가 어립니다. 그래서 나이를 얘기하면 별로 손해가 항상 나는 것 같아요. 어떤 반응이든지 간에 상처를 받기 때문에. 제가 이제 85년생이거든요. 중2 때 이제 구원을 받았고, 그러니까 제 위로 아래로 있었던 형들, 누나들, 동생들 다 합치면 우리 정읍근문교회에서 최소한 20에서 30명, 많게는 40명까지 같이 이제 섬겼던데, 지금 이제 결혼해서 제 나이 때 비슷한 나이 또래 5명 남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뭐 신앙생활 가운데 이제 취업 때문에 가시는 분도 있고 잘 섬기는 분도 계시고 한데 이제 교회를 떠나는 분도 이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봤더니 이제 취업이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진로라는 부분의 선택지에서 한번 그곳을 선택하면 첫 직장이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막 뒤바뀌는 삶을 사는 이제 그 모습들을 본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돼서는 특히 여기 써놨는데 저희는 이제 도농도시고 인구 한 10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때는 우리 정읍시의 인구 구조 있잖아요. 이게 막 피라미드로 그리잖아요. 이게 위로 나이가 갈수록 적으면 피라미드 형태고 이게 뒤바뀌면 역피라미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읍이 이제 고령화되는 상황에서도 우리 교회가 되게 젊었거든요. 젊은 사람이 되게 많았고, 근데 코로나 이후에 이제는 좀 고령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구도자 아이들이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지역교회가 그럴 일이 없어야겠지만 사라질 수 있다. 주님이 인도하심이 있어서 16년도에 그 터키, 그리스 뭐 이런 데 갔다 온 적이 있는데, 보고 다른 건 다 기억 안 나도 한 가지 기억나는 건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골로새든 에베소든 다 마찬가지잖아요. 오래된 지역교회여야 되는데 다 없어요. 다 터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지역교회라고 하는 곳들이. 그 이유는 우주적인 교회는 없어지지 않아도 지역교회는 없어질 수 있다. 이제 이 위기에 대한 부분에 이제 봉착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처음 시도는 이제 우리 정읍에서 같이 잘 섬겨보자 이제 이런 마음으로 진로에 대한 부분을 교제를 하다 보니 이게 핵심이 아니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우선순위라는 부분에 대한 선택을 잘 하게끔 이 좋은 경험을 이 진로라는 부분을 통해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이제 좀 바뀌기 시작했어요. 특히 이 고3 되면 재밌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떤 현상이냐? 평소에 가족들 본인 기도 안 하다가 고3만 되면 다 기도해요. 가족들도 기도하고 또 진로에 대해서 같이 교제하시죠. 그러면 오셔요. 부모님도 오셔서 같이 교제.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신앙에서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이제 터가 된다는 거죠. 터가 딱 그때 연습을 되면 그래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이제 이 PDF에 쭉 써 두었습니다. 지역교회의 지속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이제 젊은 세대가 얻게 되면 위협을 받게 될 거고, 그러면 이게 10년, 20년이 지나면 정말 지역교회는 섬길 수 있는, 물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섬길 수 있지만 젊은 세대가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다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쭉 경험적으로 좀 써두었고요. 그리고 이제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라고 되어져 있는데, 교회의 목적이 사실 복음 전파에 있고 두 번째는 성도를 완전하게 온전하게 세우는 데 목적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데에서 역할을 누가 해야 되냐? 여기 계신 교사분들이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권하고 가르치고 이런 역할들을 교사들이 은사에 따라서 충분히 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떤 이유에서 안 하기 시작하면 어쨌든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물론 이제 우리가 노력한다고 완전하게 되냐 그건 아니지만 그러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충분히 교사분들이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이제 한 분이라도 그런 필요성을 느낀다면 교회 학교에 돌아가셔서 이것을 실천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도 해요. 저는 이제 우리 그 지역 교회에 있는 지금 청년들의 어떻게 보면 이제 흑역사를 다 알고 있죠. 예. 요새 기능이 얼마나 좋아요? 네이버 박스에 2014년도부터 사진이 다 있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의 모든 사진들, 그 청년인데 그 쌍수하기 전의 모습들 뭐 다 있는 거죠. 이제 다 있어요. 근데 그게 진로 지도에 활용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 된다라는 거야. 아니, 쌍수 말고 그거 말고요. 그걸 뭘 활용이다 얘기하죠. 무슨 얘기냐? 어릴 때부터 자라오는 것을 봤기 때문에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관심사가 뭐고 그 집의 가정 환경을 알고 있고, 그러니까 진로 지도하는 데 있어서 그걸 충분히 교사분들이 말씀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귀한 자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이 나서서 아이들의 진로 지도를 해주시면 해주실수록 굉장히 좋은데, 그 방법에 있어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걸 스스로 고백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도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신앙적인 가치관을 교사분들이 교제를 해주셔야 돼요. 이제 직업도 갖고 계시고 또 가정생활도 해보셨고 하시면서 신앙적인 가치관이 이제 교사분들이 이제 바르게 서 있을 때 그 부분들을 이제 자연스럽게 진로라는 부분을 교제하면서 요소마다 넣어서 그걸 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실제로 진로 지도를 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또 매일 같이 이제 또 부모님을 만나서 무언가를 하는 과정에서 이 성도의 사랑도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 시기에.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꼭 해주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을 쭉 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번 정도는 생각해보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나의 진로 지도는 어떻게 결정을 내가 했을까, 진로를 내가 어떻게 결정했을까, 그것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실패했던 역사들을 경험해서 가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고3 때 수능을 봤는데 이게 20년이 지나도 아직도 생생해요. 성적표를 딱 봤는데 와,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봤던 모의고사 중에 제일 못 본 게 수능 점수였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해서 보니까 옆에 형이 공군 하사관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 군대 나갈까? 하고 이제 감사하게도 시험 봤는데 떨어졌어요. 공군 부사관을. 떨어져가지고 그럼 대학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알아봐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군산대학교 그 기계공학과를 갔는데 이과거든요. 갔는데 첫 그 친구하고 선배하고 만나는 어떤 이제 자리, 그러니까 술 먹으러 가잖아요, 친구들이. 그러면 따라갔어요. 그냥 따라갔는데 뭐 선배가 뭐 이런저런 얘기, 뭐 정업 사람을 하다 보니까 전과라는 게 있더라고요. 과를 바꿀 수 있는. 이런 게 있어? 그러면 저는 이제 특수교사도 되고 싶었고 뭐 이제 막 그런 생각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사회복지학과가 있네, 한번 해볼까 하고 이제 그때 이렇게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실패했던 경험이 있는데, 물론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는 저를 여기까지 온 데 있어서 인도하심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물어볼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저거 하면 안정적이겠다. 그 당시. 지금은 이해될 수 없는 생각인데 빨리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빨리 부사관에서 결혼해야지. 우리 자매가 안 왔어요. 여기 안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때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진로에 대해서 교제해주거나 상담해주시는 분이 없었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볼 사람이 없으니까 그 당시 장로 형제님에게 이제 이게 어떨까요? 이제 물어보면 뭐 하겠다는데 뭐 말리시지는 않잖아요. 뭐 신앙생활에 큰 문제가 없으면 그러면 한번 기도해보고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이제 해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런 방법들이 조금 더 교사들과 함께 교제하는 과정 가운데, 결정은 본인이 해야 되니까 폭넓은 어떤 정보 가운데서 할 수 있다면 지금보다는 좀 더 나아지지 않겠냐, 이제 이런 기대를 가지고 진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은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 뒤에 이제 회기에도 있지만, 아이들이 보통 대학하고 나하고 막 동일시하거나 점수하고 나하고 동일시해서 시험이 안 좋으면 나라는 사람이 정말 가치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고, 시험 잘 봤어요. 그러면 막 우쭐대는 아이들도 있고, 이거 옳지 않습니다. 이건 맞지 않는 가치관이고, 진로라는 건 결국엔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다라는 한자풀이가 있는데, 우리는 매번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기린노교회니까
퇴직하고 가신 게 맞나요? 사직하시고 가신 건가? 예. 선교를 50대, 60대? 예. 어쨌든 그때 결정해서 가시잖아요. 그것도 진로라는 거예요. 진로.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부르심이 있으면 결정해서 가게 되고, 또 나이가 20대든 30대든 40대든 언제든지 어떤 길을 선택해서 가야 될 때가 있는데, 이거의 가장 첫 번째 경험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 진로지도라고 얘기하는 이 첫 번째 경험이니까, 여기에서 좋은 경험들, 선택들을 해보는 것이 가장 의미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PDF 5페이지까지 쭉 풀어놨고요.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고, 이 진로지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릴 때 사람은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어떤 제가 이제 기질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강의를 좀 드렸었고, 또 MBTI 관련해서도 이제 말씀드리고 쭉 이렇게 했었는데, 사람은 굉장히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획일화된 주님을 잘 섬기는 직업, 사실 그런 건 없어요. 본인이 그 직업 안에서 어떻게 선택하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데, 보통은 뭐 공무원 되면 잘 섬기지, 혹시 주변에 이제 지역교회 공무원인데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닌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업이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다양한 가운데 어떻게 선택해서 그것을 할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인생의 고난은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난나니 불티가 위로 날은 같으니라 라고 하면서, 인간의 본성은 결국에 갈등, 그리고 어떤 다툼, 그러면서 자기 주장,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결국에는 평안한 가운데에서 무언가가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데, 어떤 방법, 이게 제가 이제 상담 강의에서 했던 부분들인데, 여기 앞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여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씀 정말 많이 교제 나누잖아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것을 인정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물론 이제 유익이나 이런 걸 따져야겠지만, 그런 부분들 안에서 그런 부분들 안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그래서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에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 자체가 어떤 걸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우선이 되면, 다른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고 크게 무리가 없다. 그럼 아무거나 해도 되냐? 그렇지는 않죠. 다른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가 유익이 있느냐,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좋은 부분이냐, 이제 이런 걸 따져야 되지만, 중요한 건 어떤 방법이라는 부분들은 다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본인의 어떤 신앙적인 부분들을 고려해서 그 방법 안에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이유는 이제 영적인 상태라는 것이 어떤 수준과 상태라는 게, 제가 이제 설명드리려고 그냥 이렇게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놨는데,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 영적으로 항상만 좋을 수는 없고 계속 성장하면 좋겠는데 좀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수준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훈련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또 예배에 대한 부분에서도 결국 성찬 예배만이 예배는 아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려면 결국엔 진로라는 부분들 안에서 직업적인 것, 또 여러 가지 대학생활 여러 부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고요. 제가 이 경험은 자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두 개 구조가 똑같잖아요. 아파트 구조가. 부동산 관심 많이 있으세요? 네. 제가 이제 30대 초반인가 언젠가 한번 저희 이제 그 큰 삼촌 집에, 서울에 있는 마포에 있는 집에 이제 가게 됐어요. 갔는데 집이 굉장히 낡은 거예요, 집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24평 아파트에 살고 있거든요. 한 30년 된 아파트인데, 근데 그 집하고 집 구조가 똑같은데 뭐가 다를까요? 가격이 엄청난 한 10배 차이 나는 것 같아요. 더 날 수도 있어요, 지금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저기다 집을 사야지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인생에 어디다가 초점을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구나라는 생각 그때 한 거예요. 내가 이곳에서 이 정읍이라는 지역에 살지만 이 집을 통해서 얻는 만족도, 그리고 같은 구조인데 거기서 얻는 만족도가 내가 우선순위가 돈이 아니라면 사실은 내 재산이 많고 적고가 내 인생에 있어서 사는 데 있어서의 어떤 즐거움, 신앙 안에서의 행복, 이거하고 직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단지 24평이 주는 즐거움, 그거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사실 진로지도 하면서 사실 좀 변화가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같은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신앙적인 가치관을 갖고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삶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선순위를 따지는 데 있어서 나의 선택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로제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고, 선택할 수 있도록 그걸 돕는 데 있어서 우리 교사들의 역할이 가장 큰 핵심이다. 우린 돕는 역할을 하는 거지 대신 선택해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계속 말씀 전할 때마다 나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게 큰 말씀은 아니었는데 저희한테 되게 오래 크게 와닿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지금 2000년이 넘는 상황 가운데 계속 대만은 이 얘기를 들을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얼마나 고통받겠어요. 그렇죠? 중요한 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보면 올해 내가 어떤 신앙에서의 유산을 남길 것이냐. 그런데 이제 진로지도와 연관해 보면 한 아이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따라서 교제했을 때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산다면 그게 신앙의 유산이 되지 않겠느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진로에 대한 고민을 평생 한다. 그래서 중요한 건 아이들이 방법을 찾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거기에 초점을 두고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내려보시면 그 PDF는 6페이지 지금이고요. 교회학교 진로 프로그램이 뭐냐, 이제 진로 교제한다, 뭐 이제 진로 모임이다,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편하신 대로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진로 교제라는 명칭으로 매년 자발적이거나 비자발적이기도 해요. 들어오기 싫은데 고3이니까 와야 돼 이제 해가지고 오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중3 아이들도, 중3도 이제 특성화고냐 인문계냐 결정을 하니까 중3 아이들도 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이제 앞에 청년이라고 써놓은 이유가 재수생이 이제 생긴 거예요. 재수생이 생기고, 그리고 글쎄요, 여기 MZ, 저도 MZ이긴 한데 MZ들 많이 계시죠? 예전에는 상상 잘 못했던 일인데 좀 특수한 애들만 그랬는데 대학교 다니다가 적성이 안 맞는다고 중간에 1년 다니고 고만 다니더라고요. 저 다닐 때 그런 아이들 별로 없어요. 친구들 중에 그런 아이들 별로 없어요. 정말 한 학과에 한두 명이나 있나? 근데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가 지금은 좀 우리 교회 안에서 많아지고 있어서 이러면 청년들도 진로 교제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지금 얼핏 떠올려도 한 3명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 중에 이런 상황에. 그래서 이제 그들하고 같이 교제하다 보니까 자발적일 수도 있고 비자발적일 수도 있고, 또 대상이 고3만이 아니라 뭐 중3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고3도 끝날 때 하시는 것보다 초반에 하시는 게 더 좋아요. 1, 2월부터 시작해서 공부가 막 들어갈 때 말고요. 한 3월까지 하다가 매월 1회씩만 모이고 뭐 이제 이렇게 운영하는 게 굉장히 좋은데, 한 10번 정도 만나면 그래도 도움이 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쭉 내용을 써 두었는데요. 그래서 공통 준비는 실제로 이제 교회 돌아가셔서 어떤 아이들과 할 수 있을까? 1대1로 하면 아이들이 좀 친하시면 괜찮은데, 친분이 있으면 괜찮은데 좀 부담스러우면 1대 한 2나 3 정도로 하셔도 괜찮거든요. 너무 많으면 또 막 이렇게 다 신경 쓰기가 좀 어려운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교사별로 좀 나누셔도 좋고. 근데 중요한 건 접근성이 좋은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까먹고 있었는데 막 수시를 지원하는 날이에요. 뭐 내일까지 선생님이 지원하래요. 아니면 뭐 일주일 남았어요.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주일날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이러다 보면 늦어질 수 있어서 온라인은 저희는 이제 채팅방을 활용해서 이제 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접근성이 좋은 방법들, 뭐 밴드도 좋고 아니면 카톡방도 좋고 아니면 뭐 인스타도 좋고, 뭔가 다양한 방법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 채팅방을 활용하는 게 굉장히 좋더라. 그래서 이제 이거
이거 작년인가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져요. 아이 저 뭐 갑자기 이제 기도 제목을 제 기억이 나는 게 어디 원서를 쓰게 그 취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 회사에다 쓰게 됐어요. 이렇게 이제 올리면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 뭐 이렇게 합니다 하고 이제 다른 구성원들도 남겨주고 또 여기 이제 같이 해줬던 교사들도 들어와서 상황도 알고 같이 기도하고 우리 교회는 좀 이렇게 시골이라 끈끈해서 교회 광고 때도 얘기를 드려요. 기도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 요청도 드리고 해서 그때 한 군데는 떨어지고 한 군데는 취업이 돼서 여기 이제 마이스하고 다니는 청년이었는데 여기죠. 전주 페이퍼인가? 여기를 다녔었어요. 합격을 여기서 해서 그러면서 이제 3교대를 좀 다니다가 지금 군대 가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매일 기도하고 같이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같이 기도해 주면 이 청년이 이 직장에 허락되어졌을 때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성백준 선생님이 기도해 주셨구나 이런 마음 가질까요? 절대 아니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과정 없이 그냥 합격하면 이제 이런 부분에서 감사할 수도 있는데 또 다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서도 이제 올리게 됐어요. 여기는 이제 합격 후에 면접 신체 검사를 한다라는데 이런 부분도 잘 될 수 있도록 또 어떤 형제는 지금 현장 실습 나가 있는데 근무 평가를 잘 받아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었고 또 여기 이제 어떤 한 자매는 이제 사회복지과 뭐 수시 면접 본다고 이제 진로에서 기도해 달라 이런 부분들 정리해서 같이 올리고 같이 기도해주고 또 이런 시간들을 함께 갖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좀 고정된 장소가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주일날 식사 시간을 좀 활용해서 만나기도 하거든요. 예찬은 다 하니까 뭐 바빠서 학원 가야 돼요 이럴 수도 있으니까 예찬 때 같이 밥 먹으면서 교제하자 해서 한 공간을 우리 교회 안에서 해가지고 같이 식사하면서 같이 이제 교제를 나누기도 하고요. 그래서 주일날 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주일날 진짜 시간 안 되는 그때 학생은 야자 끝나고도 만났어요. 야자 끝나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 카페 같은 데 가서 같이 차 마시면서 짧게 너무 길게 하면 이제 피곤하니까 한 20분, 30분이라도 같이 이제 교제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고3들 시간에 맞춰서 최대한 했었고요. 처음에는 2학기 때 많이 시작을 해봤는데 해보니까 너무 마음이 바빠요, 다들. 그래서 이제 지금은 기도 12월까지 해서 기수를 끝내고 1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모집해서 1월에 모집해서 1, 2월에 교제를 집중적으로 하고 3월부터는 월에 한 1회 정도 만나서 교제하거나 또 수시 쓰기 전이면 이제 같이 뭔가 검사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도와주고 있고요. 고3이나 중3 또 필요하면 재수생이나 취업준비생들 또 이런 경우도 진로 지도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집단은 이렇게 비밀 집단이라는 주님 안에서 비밀이다 이렇게 말하면 좀 비밀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하실 수 있어가지고 비공개 집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 구원 간증을 하고 자기 인생을 나누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한 이제 학생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제 어떻게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후에 가족 간에 무슨 일이 있어서 인생 그래프를 그리거든요. 저희는 이제 회기에서 밑에 내려온 걸 찍어놔요. 그럼 물어보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면 부모님하고 어떤 믿지 않는 가정이었는데 뭐 어떤 상황들이 있었어요. 이런 얘기하는 건 비밀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단 구성하고 첫 회기에 구성될 때 여기서 나누는 교제에 대해서는 선생님과 우리 친구들하고 다 뭐 비밀로 해야 된다. 비밀 보장이 돼야 된다. 이걸 설명을 꼭 하고 비공개 집단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좀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온라인 소통이 좋은 점은 학업하고 또 특성화고 있는 친구들은 이제 취업 실습을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휴대폰을 잘 못 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미리 글을 남겨놓고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기도문 올리고 하는 것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1회기의 시작을 저는 항상 그때 이제 16년도에 시작할 때부터도 이 구원 간증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이제 좀 써두긴 했는데 진로를 고민하는 그리스도인들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방식이 구원 간증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스스로 고백하게끔 하는 것. 그래서 구원 간증문을 작성을 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직접 친구들 앞에서 같이 모인 그룹 앞에서 간증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하실 때 그 편지 봉투를 준비해 주면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간증문을 편지에다 쓰고 나중에 봉투에 다시 밀봉해 가지고 필요할 때 이걸 또 열어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사가 보관하고 있거나 또 가지고 계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좋아서, 그래서 이제 구원 간증문은 교사가 나누는 편지지에 스스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고, 또 마감일을 정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이건 이제 어느 프로그램을 하시든 마찬가지인데 얼마나 내가 스스로 참여하고 있느냐에 대한 정도를 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며칠까지 제출하세요 이렇게 꼭 해주셔서 그때까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내가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스스로 아이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자발성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이후에도 어떤 검사도 있는데 검사도 스스로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발표하는 시간을 갖되 그 그룹원들에게 이제 자신의 삶을 나눌 수 있도록 하고요. 보통 구원 간증하면 검증하는 시간처럼 느끼는데 그렇게 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뭐 네가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걸 논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이제 성도기 때문에 진로 지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선이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구원 간증을 하는 거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는 이제 그 요한복음 14장에 대한 말씀을 이때 이제 같이 교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좀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진로 때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근데 이때 이제 이 말씀 가운데서 이게 진리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 혼자 고민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에 대한 부분을 이때 이제 교제를 해주고, 그러면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신다. 계속 교제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회기에서는 이 꿈에 대한 정의를 다시 좀 한 번 더 다루고 가요. 그래서 진로는 어떤 직업이나 특기나 뭐 어떤 은사 이런 부분하고는 다르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에서 그 어떻게 선택하냐에 대한 중심에 놓고 교제해 주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직업이 나라는 어떤 이거 동일시되지 않도록 꼭 교제를 해주셔라. 제가 PDF에 그런 부분을 좀 써두었어요. 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요. 2페이지 PDF 보시면 좀 진한 글씨로 해놨는데 좀 읽어드리면, 진로에 대한 개념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직업과 진로, 진학과 진로를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어요. 나아가 직업과 진학과 나라는 존재도 동일시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취업이 어려워지거나 진학이 되지 않으면 나라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청소년기 때 열심히 신앙생활 한 건 무의미해지는 것 같은, 이건 하나님 앞에 전혀 뭔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실패한 또 잘못된 어떤 신앙생활 한 사람처럼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근데 더 문제는 뭡니까? 청소년의 그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 것도 문제지만 가족하고 또 같이 교제해주는 교사들도 야, 너 그렇게까지 야, 고3인데 이렇게까지 교회 나와도 괜찮아? 교사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안 계시죠 여기는? 그렇게는 안 하시죠? 야, 그래도 너 가서 공부 좀 해야 되지 않아? 이게 좀 이상해졌다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뒤바뀐 삶이, 아이는 확실한데 오히려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하면 참 심각해질 수 있다. 사실 여기 저보다 연배도 있으신 분도 계시지만 인생을 살아보시니까 알겠지만 내가 10등 하냐 1등 하냐 뭐 이게 인생의 전부는 아닌 거 맞죠? 네. 저는 공부를 엄청 잘하진 않아가지고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서 많이 경험한다라는 거, 많이 경험한다. 근데 왜 그 나이에 있는 아이에게는 그게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말하고 있을까? 이건 좀 우리가 가치관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저도 우리 딸한테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안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최선을 다하라, 항상 이 부분을 말하죠. 그런데 어제도 수학 문제 가르쳐 주다가 화는 안 냈어요.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됐구나 어제 이제 경험을 했는데 화는 내지 않았습니다. 각오 자매 같은 얘기는 했죠. 힘들어.
자, 그래서 가치관에서 꿈이 뭐냐에 대한 부분에 이게 이제 사전적인 의미에서도 이렇게 이제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장래 직업적인 부분들, 희망사항에 대한 부분들, 또 망상에 대한 부분이 다 꿈이라는 정의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보면 직업은 생계의 수단, 섬김의 예배를 위한 도구로서 직업은 사실 활용되어지면 좋아요. 진로가 아니고 직업이라는 것 자체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돈을 버는 수단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직업을 잘 가지면 신앙생활, 이건 좀 이상한 것 같다, 이건 잘못된 가치관인 것 같다라는 거고, 또 꿈이라는 게 희망사항도 있어요. 나 여행 가고 싶다, 뭐 하고 싶다, 이런 또 망상적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현실 가능성이 없으며 과도한 자신감으로 가능성을 주장하는 게 망상이다라는 거거든요. 청소년들 중에 특히 남자아이들 중에 이 망상을 자기 꿈처럼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예. 최근에 뭐가 제일 많죠? 직업 중에? 유튜브 얼마나 많아요. 예. 잘 먹기만 하면 돈 버니까 나 잘할 수 있어. 근데 이제 이게 우리는 그 아이를 어릴 때부터 봤잖아요. 그리고 가정 형편을 알고, 이 두 가지가 뒷받침이 되면 충분히 응원해 주실 수 있지만 현실 가능성이 없다라는 얘기는 내가 어릴 때부터 봐왔고, 또한 가정 형편이 어떻고 지금 현재 은사가 뭔지 아니면 잘하고 있는 게 뭔지를 알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하면 해보도록 해볼 수는 있죠. 그렇지만 이게 세 개 다 안 맞으면 이건 망상일 뿐이다 라는 부분에 대한 개념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네. 아까 말한 이게 어디까지 공개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잘 다니고 회사를 갑자기 때려치고 운동선수를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너 그 정도 운동 잘 못해. 내가 같이 운동을 해보면 알잖아요. 제가 이제 선수 하지 말고 취미나 뭐 어디 동호회 가서 하면 괜찮을 것 같다. 근데 선수는 아니야 지금.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는 건데, 순간순간 특히 남성들이 과도한 자신감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죠? 오늘 아침 거울 봤더니 이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막 괜찮다, 막 이렇게 과도한 자신감,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바로 잡아 주셔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직업에 대한 부분에서 꼭 말씀드리는 건, 어떤 직업을 가질 때 하나님께 기뻐하실까? 그런 거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 없다. 그래서 어제 이제 그 우리 신앙 교제하는 책에서 좀 봤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어떤 과일을 먹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담과 하와가 고민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모든 과일을 다 먹어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뭐 내가 사과를 먹든 배를 먹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없다. 단지 뭘 금하셨어요? 하지 말라는 게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걸 안 하는 게 중요한데, 하지 말라는 걸 어떻게든 하고 싶어가지고 우리 사람의 이 악한 본성이, 그러니까 아이들도 하지 말라는 거는 그냥 안 하면 되는데 어떻게든 하고 싶어가지고 이유를 찾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이런 건 괜찮잖아요. 그거 아니다. 직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걸 가지실 때 기뻐하시냐가 아니라, 어떤 방법적인 어떤 선택이 아니라 그걸 왜 가지셨느냐 하나님은 항상 물으시고, 그 왜라는 부분에 충족되는 삶의 신앙생활이 되어지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동일시 해서는 안 된다에 대한 부분이고, 30분밖에 40분 남았죠? 제가 50분까지죠? 40분까지입니까? 50분까지죠? 그래서 꿈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우리 모임 안에서 이런 아이들 없겠지만 대기업에 난 취업할 거야, 이게 꿈이 되면 가면 좋죠. 근데 못 가면요, 실패하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교사가 돼야지 하면 이제 교사에 대한 부분에서 그래도 좀 폭넓어질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범주 안에 못 들어가면 교사가 안 되는 거죠. 그럼 난 교사가 아닌가? 이렇게 되지 말고 아이들에게 어떤 꿈이라는 부분들을 가질 때 무엇을 하고 싶니? 라고 물을 때 난 경찰이요, 이게 아니고, 경찰이 되고 싶다 그러면 네가 정의로운 일을 하고 싶은 거냐, 아니면 뭐 나쁜 사람에 대해서 어떤 뭐라고 해야 됩니까? 붙잡는 걸 하고 싶은 거냐, 자꾸 동사로 물어봐 주라라는 거. 왜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경찰이 되고 싶어요. 우리 집안에 이제 훌륭한 아이 나오겠네, 이러지 마시고, 자꾸 이렇게 명사로서 생각하지 마시고 움직이는 어떤 동사로서 좀 생각을 해주셔라. 저도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제가 예전에 가졌던 그 꿈이 저도 이제 직업일 때가 있었거든요. 이게 직업. 근데 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이쪽 일을, 제가 이제 사회복지를 시작해서 정신보건, 정신건강 쪽을 일을 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첫 강의가 아이도 기억나요. 김제여 중에서 500명 앞에서 여중생 앞에서 자원봉사 교육을 했던 게 첫 교육이었거든요. 야, 내가 동물원의 원숭이가 따로 없어요. 내가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아요. 그 500명이 막 날라다니고 슬리퍼 날라다니고 선생님은 막 조용히 하라고 하고 막 그 첫 경험이 있었는데, 근데 그게 조금씩 극복되면서 교육을 다니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뭔가를 전달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되게 기뻐하는구나. 이제 이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어떤 직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일에 대한 추구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업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뭐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기타 활동에서도 마찬가지고 계속 사용하시더라고요. 직업적으로 제가 이제 교육 사업을 맡아서 뭐 자살 예방 교육, 생명 지킴이 교육, 뭐 관련된 교육들 많이 하고,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 교사들이 계속 고생해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참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었나 싶었는데, 애찬 후에 이제 2시인가 1시 반부터 1시간 동안 교사 대학을 한다고 교사들 앉혀놓고, 얼마나 졸려요 그때 밥 먹고 더운데.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성경과 세계사 배웠으니까 또 가르쳐줘야 된다고 막. 근데 이제 그것을 계속 활용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계속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고요. 주님께서 이 부분, 내가 가르치는 부분들을 이렇게 해서 좋은 영향, 긍정적 영향을 주면 좋겠다에 대한 어떤 꿈을 가지고 계속 하면서 계속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꿈을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어떤 직업에 국한하지 마시고 아이들도 이렇게 어떤 사람이든 뭐 정의로운 일을 하겠다 그러면 직업은 굉장히 다양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활동도 다양해지고, 요새는 대한민국이 잘 사라지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세대에 살고 있지 않아요. 아이들은 즐겁고 재미있는 일을 하는 데에 추구하게 되는데, 그것이 신앙 안에서 바로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같이 했었어요. 이제 아이들한테 이걸 나눠주고 한번 써봐라.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 잘하는 일이 무엇이냐, 여기 잘하는 일인데 인정받는, 주변에서 인정받는 일이 무엇이냐, 잘하는데 주변에서 인정하지 않는 일이 있다, 그리고 내가 꼭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 이제 이걸 이제 적어서 내봐라 했는데, 제가 이거 자료를 갖고 있다가 분실해가지고 사진을 찍어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기억이 나는 건 한 여학생이 잘하는 일이 먹는 거래요. 먹는 거라고 써놓고, 잘하는데 인정받지 못하는 게 개그래요. 나는 타인을 웃기는 게 너무 좋은데, 근데 다른 사람들은 재미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해 줬을까요? 너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언가를 해주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다. 그거와 관련된 어떤 일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해서 바꿔주는 거예요. 여기에다 쓴 거를. 웃기고 싶은데 못 웃긴다 한다고 네가 노력하면 개그맨이 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을 알아주는 거죠. 왜 그 친구들을 재밌게 해주고 싶었어? 물어봐주고, 재밌게 해주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좀 더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마음들을 갖는다면 그와 관련된 일들을 찾아가면 어떨까? 이렇게 쭉 써가는 걸 이제 풀이해주는 거예요. 풀이해주는 건. 중요한 건 그 아이를 제가 어릴 때부터 봤거든요. 한 3살, 4살 때부터 봤기 때문에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온지, 얼마나 가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떠나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법 없이도 살 사람들 있잖아요. 너무 하얘. 그 자매도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순수하고, 속은 어떤지 모르는데 착하고 막 이제 이러니까 이거와 관련된 일을 해도 잘하겠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들이, 그런 부분들을 알고 이제 같이 교재를 그렇게 또 연결해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3회기에서는 인생 그래프라는 부분들을 이제 그리기도 합니다. 이 회기는 좀 바꾸셔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구원 간증은 제일 먼저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꼭 기억해 주시고, 3회기에서 인생 그래프를 쓰는데, 이거는 이제 일반 어떤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활용하는 부분들이에요. 인생 그래프라는 게. 그러니까 성인이 되기 전에 고3 때 하게 되면 아동기하고 청소년기를 한번 정리하고 가자라는 의미로 이제 시작하게 됐고,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신앙안에서 반복되는 실수들을 하실 때가 있잖아요.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도 실수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패턴을 좀 찾아보는 의미에서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좀 강화, 습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려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좀 진솔한 얘기들이 나와서 괜찮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X축과 Y축이 뭐냐면, 이쪽 이제 Y축에는 영적으로 좋았을 때를 위쪽으로, 안 좋았을 때를 아래쪽으로 해봐라. 태어난 이후에 어떠냐, 이제 이걸 그려봐라라고 했을 때, 이것도 자료가 분실돼가지고
이제 제가 임의로 이제 기억나는 데 그려왔는데 이 태어나고 나서 제일 높았을 때를 뭐라고 적을까요? 대부분? 나중에 한번 해보시면 가장 기뻤던 일을 겪기도 하지만 영적인 부분이라고 하니까 구원받은 날로 많이들 적어요. 구원받았을 때 중2 때 어디에 가서 어떻게 구원받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후에 쭉 떨어졌어요. 그러면 당연히 안 좋은 일이겠죠. 그래가지고 그때 개인적으로 안 좋았던 경험들을 막 이게 끄집어냅니다. 아이들이. 예. 그때 너는 어떻게 했니? 그때 상황에서 너는 어떤 마음을 가졌니? 그때 하나님 앞에서 너는 무엇을 했니? 이제 이런 걸 물어봐 주면서 신앙적인 어떤 점검들, 그리고 그때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가졌던 마음들 한 번 더 되짚어주고 이게 반복되지 않도록 교제해 주시면 좋아요. 예. 그것보다는 좀 더 다른 방법을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기억이 나는 건 이렇게 이제 적은 친구가 이때 뭐 학교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학교 안에서 뭐 친구들하고 뭐 왕따까지는 아닌데 조금 따돌림 같은 어떤 상황들이 있을 수 있죠. 이제 그때의 너의 상황이나 상태가 어땠니 이제 물어봐주고 교제하고. 그래서 이제 비밀 집단으로 하라고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게 솔직하게 아이들이 말하려면 구성원들이 친해져야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쭉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좋아진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안 좋았는데 좋아진 계기. 그때 무엇이었니? 뭐 말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캠프 가서 또래 친구들하고 이제 놀면서 아니면 전학을 가거나 아니면 반이 옮겨지거나 아니면 진학을 뭔가 계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환경적인 변화 아니면 영적인 변화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되짚어주고 가는 것. 그리고 이제 오늘 상태를 볼 수 있는 거죠. 오늘이라고 쓴 건 오늘인데 쭉 내려가 있어요. 그럼 오늘 뭔 일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오늘 그리라고 했더니 쭉 내려서 그렸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나 기분이 안 좋다. 근데 말할 수도 있어. 이걸 지금 한 거거든요. 내가 말하기 싫으면 그냥 딱 끝내버리면 되는데 굳이 밑으로 쫙 그리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오늘 뭔가를 말하고 싶습니다. 이걸 표현하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교제를 해주시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 우리 아이들은 교제하면서 꼭 하거든요.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 그래프를 그리면서 이 부분을 교제하는 건 신앙에서 반복된 어떤 실수의 경험들이 결국에는 본인의 생각대로 살다가 이렇게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신앙적으로 무너지는 경험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아이들 스스로 알아갈 수 있도록 좀 깨달을 수 있도록 또 고백할 수 있도록 이 말씀과 함께 이제 교제를 해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기에서는 요셉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이제 다루어 주는데요. 뭐 요셉에 대해서는 뭐 잘 아시니까 중요한 건 이 꿈에 대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요셉에게 꿈을 딱 보여주시고 다음 날 총리가 된 게 아니거든요. 그 과정이라는 게 항상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사회기 목적을 써뒀는데 요셉의 삶을 통해 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 중 즐거운 상황과 어려운 상황이 공존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모습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다 알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공군 부사관 시험 면접까지 봤거든요. 근데 면접에 떨어졌는데 그때 만약에 붙었으면 저는 이쪽 정신보건 쪽에서 일을 안 하고 있겠죠. 군인이었겠죠 아마. 아마도 잘 모르지만 근데 사실 뭐 어느 곳에 가든지 저도 이제 그냥 누가 뭐 시키면 잘하는 편이라서 그냥 아마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 결과적으로는 그게 감사하지만 그 당시에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그래서 군대 안 가고 군사인데 군대를 이제 가야 되는구나. 이게 인도하심이구나 하고 이제 갔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가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결과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보는 건 꿈을 딱 보여줬다 해서 바로 그렇게 됐냐? 그건 아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대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방법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시기도 하고요. 또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을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요셉의 삶을 통해서 교제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 계획이 존재했다라는 것. 그 과정 가운데 뭐 하나가 딱 이루어졌다 그래서 거기 끝난 게 아니었다.
보디발이죠. 예, 보디발의 집에서 그렇게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게 끝난 게 아니고 거기서 또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또 그 꿈을 해석해 줬는데 바로 술 맡은 간원장이었습니까? 날 찾아줄 줄 알았더니 찾아주지 않고 몇 년의 시간이 또 흐르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도.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어떤 진로적인 꿈적인 부분들은 계속해서 훈련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결국에는 요셉이 하나님을 예배드렸던 그런 모습들 가운데 우리도 진로를 통해서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라는 교재들을 쭉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오해기에 대한 부분에서는 나의 마음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그 마음과 관련된 교재들을 하면서 그 사람의 그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라고 하면서 공급하시는 주님의 어떤 모습들, 그리고 근심이 사람의 마음이 있으면 이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이 고3 때 이런 말씀들 되게 좋아해요. 얼마나 그때 힘들 때예요. 그래서 근심이 마음에 있으면 이런 부분들 같이 교제해 주시면서 쭉 그 중요한 건 선택에 있어서는 완벽한 선택을 인간 이 사회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완벽한 선택은 없습니다. 왜냐? 영적으로 좋을 때 선택한 것은 언제 후회하실까요? 영적으로 안 좋을 때 후회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살아갈 수 없잖아요. 우리 이제 신앙하면서 깨달으시겠죠. 우리 시공간을 항상 초월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서 동시에 두 가지를 선택해서 A라는 길과 B라는 길을 동시에 가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좋아서 선택한 길은 영적으로 안 좋을 때 후회가 됩니다. 영적으로 안 좋은 부분에 선택한 것은 나중에 이제 반대가 되는 경우들이 있고, 그러니까 선택에 있어서 항상 후회가 존재한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뜻이다에 대한 부분들을 꼭 교제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육회기에선 삶의 결과값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검사 도구를 활용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경우에 합당한 이 부분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내가 정말 필요할 때 어떤 부분들을 교제해 줄 수 있는 게 굉장히 이제 아름답다. 그리고 영적으로 유익이 있다에 대한 부분들인데, 그러려면 정보가 많아야 돼요. 정보가. 이 학생에 대한 정보, 또 이 학생에 대한 어떤 능력, 이런 부분을 알면 알수록 상담하시거나 교제하실 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말씀해 주실 수 있는데, 가장 좋은 정보는 아까 말씀드렸죠? 나는 너의 과거를 알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자라왔고 어떤 가정환, 예를 들어서 가정 형편이 좋지 않는 것을 저희가 이제 아이들을 대하다 보면 알잖아요. 어릴 때부터 봤고. 그런데 이제 대학교를 고민할 때 비싼 학비를 내는 곳을 가야 된다 할 때 아이가 얼마나 많이 고민하겠어요. 그러면 이거와 준하는 조금 더 학비가 저렴한 곳들을 같이 알아볼까 이제 이렇게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정 형편을 알기 때문에. 아니면 이런 상황 가운데 꿈이 분명하면 방법을 찾아보자. 요새 이제 뭐 극과 근로도 잘 돼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으니까 같이 알아봐 주시면 굉장히 좋다. 그래서 과거를, 그 환경을 아는 게 중요하고요. 이거는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관심사에 따라서 다 다르실 수밖에 없는데, 이걸 다 하는 건 아니고요. 필요에 따라서 이제 검사들을 이렇게 쭉 해서 해석을 해 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제 유익된 부분들을 이제 찾아주시면 굉장히 좋은데, 저는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이 워크넷, 이게 워크넷 고용노동부에서 운영을 무료로 해주는 곳이거든요. 워크넷이라는 사이트인데, 여기 직업 진로란에 가면 직업 심리 검사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제 분별에 따라서 잘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역교회 분별도 있으시니까, 어떤 심리 이러면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니까. 그렇지만 좀 아이의 현재 어떤 상태를 좀 보기 위해서 검사를 저는 이제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누르면 무료로 이렇게 다 이렇게 나옵니다. 뭐 적성 검사, 가치관 검사, 뭐 진로 검사, 뭐 인성 검사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예시, 결과 예시가 있고 검사를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눌러보시면 조금 요새는 교회 안에서 아마 이쪽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좀 이런 걸 요청해서 해보시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그래프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이의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언어력에 대한 점수, 뭐 수리력, 추리력, 공간 능력, 지각 속도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게 이제 조금 세부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어떤 점수값이 나왔는지, 그리고 이제 120점 이상이면 어떻다. 이제 이런 부분들, 특성화고하고 일반고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남자 여자 차이가 어떤지, 그리고 이제 추천 직업도 이렇게 제시를 해주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지각 속도하고 집중 능력이 좋으면 이런 직업들이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추천수가 1번이라고 해서 선택하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대신 이제 이렇게 같이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능력이 있으면 이런 직업들을 선택하면 잘할 수 있는 직업들이 된다. 이걸 이렇게 제시를 해주거든요. 잠시만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검사들을 이제 저는 활용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실제 현장에서 쓰고 있고 또 우리 교회 아이들 같은 경우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한 아이 건 이제 캡처해 온 거거든요. 네, 여기 잘은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엄청 낮은 거 있잖아요. 네, 여기 결과값이 엄청 낮은 거. 네, 여기 보이세요? 네, 교육 쪽이거든요. 이게 이제 중3 때 검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의 어떤 특성상 이쪽에 대한 직업들을 갖게 되면 굉장히 좀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대신 이쪽 예술 쪽하고 뭐 이공 쪽이 좀 높게 나왔는데 이게 왜 높게 나왔냐면 세부 검사를 들어가 보면 여자아이라서 화장품 같은 거 이런 데 이제 관심이 그 체크하는 데 관심이 있어서 이제 그쪽을 높게 체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특성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공 서비스 이 이제 자매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그 집이 이제 장사를 했어요. 음식점. 그러니까 이제 알바도 하고 뭐 또 하니까 당연히 이제 어떤 서비스 쪽 이런 쪽에 이제 높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높은 거, 낮은 거 이런 것들 이제 면밀히 좀 더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중학생이 한 거라서 교과목에 대한 부분들을 등장을 해요. 그래서 뭐 교육에 대한 부분들, 어떤 뭐 사회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이공 관련된 어떤 화학이나 생물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얼마가 나오는지 이런 게 이제 자세히 나오니까 이런 걸 읽어보고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호텔 관광 쪽 이쪽을 하면 이제 두 번째가 이렇다. 뭐 체육 쪽이 좋은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해주는데 저는 그 아이를 어릴 때부터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이가 어떻게 자라왔고 부모님이 어떤 상황인지를 아니까 너가 이런 어떤 A라는 꿈을 가지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이제 할 수 있었고 그 가운데서 본인이 이제 고민을 하면서 근데 이제 고등학교 가더니 원래 사실 공부를 잘 안 했는데 고등학교 가더니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성적이 좀 나아졌어요. 그래서 다시 고3쯤 되면 다시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이런 검사들의 결과값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취업을 앞두고 있는 이제 그 자매 같은 경우 작년에 한 건데 그 구직 준비도 검사를 했는데 이게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사실 읽어보면 다 이해가 좀 되실 수도 있고 안 되면 교회 안에서 누가 하는 거 물어보셔도 좋고 한데 보시면 이 구직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여기 가족들의 지지하고 사회적인 지지가 굉장히 높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이렇게 취업하세요라고 얘기할 때 넌 이거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이런 걸 많이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자아 존중감이 되어 있는 분 낮잖아요. 본인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직업을 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 직업을 가졌을 때 스스로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을 때 얼마나 좀 더 나아질지 또 금방 회복될지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자신이 별로 없었던 거죠. 대신 뭐 주변에서 이거 관련된 직업들을 갖는 거나 또 어떤 구직에 대한 어떤 기술 또 의사 전달 뭐 이런 부분들은 낮지 않으니까 이제 교재 초점은 지금은 그 일을 이제 이 자매한테 교제했던 건 지금 그 일을 안 해봤기 때문에 얼마나 잘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지금 4년간 준비해 왔으니까 일단 첫 직장을 가져보고 다녀보면서 결정을 해보는 게 낫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해서 다니고 있는데 지금 6월이죠. 3개월 넘었거든요. 아시죠? 369
고비인 거. 예. 지금 엄청 힘들어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그만 다녀야 될지 모르겠다. 예. 얘기를 들어보니까 힘들긴 하겠더라고요. 예. 예. 거기가 막 앞 사람들이 계속 퇴사하는 곳이어가지고. 예. 이게 사실 이 진로 지도가 이게 좀 여담이지만 좀 더 기도하게 되실 거예요 아마. 이렇게 교제를 했는데 직장을 잘 다니면 좋은데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마다 주여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런 말이 절로 나오니까 내가 더 기도하게 되고 더 물어보고 교제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검사를 활용할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고 같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검사를 해주는 게 좋을지.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알려드린다고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말씀드리면 뭐 구직에 대한 기술이 너무 점수가 낮다. 그러면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전문 지식이 없거나 아니면 정보가 없거나 어디에 취업해야 될지 모르거나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교회 안에 전문가들을 통해서 그쪽 계통에 일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고 그쪽을 소개해주고 이렇게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강점 검사를 저는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쪽을 이수를 해서 이거는 A 형제였던 것 같아요. 이 남학생이 21년도에 한 번 하고 대학교를 중퇴하고 나 이거 안 맞는 것 같아요 하고 왔어요. 들어와라 다시 한번 해보자 라고 했더니 유쾌한 사람이라는 강점은 변화하지 않았죠. 그렇지만 다른 영역에서는 좀 변화가 있죠. 이 그래프의 모양이. 이제 동시에 이거 두 개를 놓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 중에 이유 중 뭐가 있냐면 이 성실함은 동일하게 지금 낮게 되어져 있는 거 보이세요? 여기 성실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분 같은 경우 뭔가를 꾸준히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본인이 뭔가를 딱 했는데 이걸 꾸준히 해야 되는 어떤 훈련들이 필요한데 재밌으니까 조금 했다가 포기하고 조금 했다 포기하고 조금 했다 이게 반복된 거예요. 언제부터? 저는 이제 계속 얘기하지만 어릴 때부터 보셨잖아요. 보셨으니까 중간에 이제 진로를 그러니까 자꾸 누군지 알면 안 되니까 두 번 정도 바꿨거든요. 딱 초등학교 때 뭐가 될 거야 해서 이제 막 이렇게 했어요. 선수처럼. 근데 중간에 그만뒀어요. 고등학교도 딱 그거 아니면 직업을 가질 수 없는 학교를 간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걸로 가야 돼서 대학을 갔는데 중도에 포기하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거 검사를 해보니까 이게 나온 거예요. 이제 이걸 가지고 교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네가 꾸준하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니? 이것도 물어보기도 하고 꾸준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에 핵심을 맞춰서 교제를 같이 해주는 겁니다. 한 가지, 그러니까 작은 부분부터 매일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니? 그럼 매일 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근데 길러지지 않으면 직장생활 다 해보셨지만 성실함, 그러니까 뭘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꾸준하게 뭘 못하면 그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어떤 일인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놓고 같이 했고 대신 좋은 점도 칭찬해 줘야죠. 재밌거든요. 같이 있으면 주변 사람 즐거워하고 넌 이런 부분에 장점이 많이 있어. 이제 이런 부분들 같이 교제해 주고요. 먼저 얘기했으니까 아까 이제 이 앞에서 말한 그 분 같은 경우 보시면 언어력이 높게 나왔어요. 지금 이제 같이 교제하고 있는데 언어력이 높게 나왔는데 다른 부분들은 이제 평균적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세부 항목을 들어가서 보니까 이 언어력에 관련된 게 이게 두 가지예요. 이게 주제 찾기 검사는 135점, 120점이 최상인데 135점이 나온 거고 어휘력은 108점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석하실 수 있겠어요? 공부는 지지리도 안 했는데 어려운 말은 몰라요. 어려운 단어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건 빨리 무슨 의미인지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눈치도 엄청 빠르고 말에 대한 능력은 굉장히 좋다라는 의미거든요. 이게 그렇죠. 주제 찾기 검사, 그러니까 문장을 읽고 주제를 빨리 찾는 건데 어휘력 검사, 어려운 단어는 모른다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검사 결과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지금 그 가족들도 한번 이제 그 전화 통화로는 한번 이제 성도니까 부모님들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정도 점수가 나올 정도면 이쪽과 관련된 직업을 갖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계속 말하지만 앞으로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아셔도 모르는 척 하시면 돼요.
공익을 갈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남들보다 대학이 지금 중퇴를 하고 왔으니까 늦잖아요. 그러면 사이버로 일단 시작을 했다가 편입을 하는 게 어떻겠냐, 이제 이런 제안들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남들보다 많이 늦지 않는다. 어차피 공익생활 2년 동안 사이버로 다니면 되니까, 저녁에 수강하면 되니까 이런 제안을 이제 드려보는 거예요. 이제 결정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부모님하고 같이 하셔야 되고, 대신 그 안에서 부모님들 이제 지원을 계속 해줘야 되니까, 뭐 돈이 들어가거나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이제 제안을 드려서 이렇게 검사 결과를 활용하는 거고, 이 아이는 제가 어릴 때부터 봤으니까 얼마나 말을 잘하고 재미있고 하는 걸 알잖아요. 그리고 또 말을 해보니까 이렇게 배려하는 부분들의 말투를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말투 자체가. 그러면 듣는 사람이 들을 때 일단 배려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야, 너 그거 아니야. 너 그거 잘못됐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 이런 말들을 씀으로써 여러 사람과 적을 만들지 않는 대화를 한다.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제 예시를 들면서 했었고요. 예, 또 이제 이 부분도 이제 다른 이제 강점 검사를 했던 건데, 대표 강점이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21년도하고 23년도하고 별 차이가 있더라. 이제 그 부분들 물어보는 겁니다. 왜 이렇게 높아졌을까 봤더니, 이제 취업하고 나서 본인이 이제 어떤 곳에 막 관심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호기심도 생기고, 이런 데 이제 점수가 높게 나오는 거고, 예전에는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는 딱 주어진 일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렇지만 이제 여기 조절, 창의 이제 비슷한 것들 계속 나오기도 해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강화된다라는 것 같이 이제 강점으로서 설명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사용하실 수 있으면 좋다라는 거고, 그리고 14분 있는데, 이거는 누가 추천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클레이 카드 진로편을 써봤거든요. 지금 한 2회기, 그러니까 2명을 데리고 2회기 한 2시간 정도를 해봤더니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맛만 보시라고 제가 사서 다 드리면 좋은데, 17,000원 정도 하거든요. 돈 다 있으시죠? 네. 사서 한 장씩만 받아보실래요? 어떤 내용인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도 이제 이걸 가지고 실제로 쓰고 있어요. 쓰고. 네. 질문을 책상에다가 이렇게 이게 녹화되고 있죠. 괜찮을 것 같아요. 타로 보셨어요? 타로 점 보는 거 이거. 그 뒤집어 놓잖아요. 뒤집어 놓고 막 뭐가 궁금하게 막 5장을 깔아 놓습니다. 자, 우리 한 장씩 선택해 볼까? 하고 이제 선택을 딱 하는 거예요. 뽑고 읽어보고 답변을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해 봐라. 이렇게 하면 100이면 100 다 뭔 말이든지 합니다. 아이들이 말을 잘 안 하잖아요. 뭐 자기 생각 표현 안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렇게 카드를 가지고 하면 옆에 친구도 얘기하고 나도 얘기하고 하니까 얘기를 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앞에 앉은 기념으로 질문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직업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네, 이제 이거세요. 얼마나 많은 직업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제 말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또 연결 질문들이 있어요. 그 연결 질문 한번 읽어주실래요? 당신이 알고 있는 가장 멋진 직업은? 당신이 알고 있는 가장 재미있는 직업은? 당신이 알고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직업은? 네. 첫 번째가 멋진 질문, 멋진 직업이요? 뭐였죠? 당신이 알고 있는 가장 멋진 직업. 아니, 멋진 직업. 그러면 이제 말할 거 아니에요. 가장 멋진 직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경찰. 그럼 무엇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물어가시면 돼요. 그럼 아이가 가장 멋지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멋진 이유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가장 멋지다고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돈을 많이 벌어서요. 그러면 이게 성경적인 가치관과 옳은가 아닌가에 대한 부분들을 맞춰나가면서 교제를 쭉 하시면 돼요. 이 내용들을 가지고. 그래서 저도 지금 2번 해보니까 이 교재를 한 명은 지금 재수생인데 구도자예요. 침례를 안 받았는데 이게 지금 복음 상담을 해야 되나 이게 진로 상담을 해야 되나 고민스러운데 들어와 있어요.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가치관을 본인의 가치관을 말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간다.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하기도 하고, 한 명은 성도니까 이제 말할 때 그것이 이 성경적인 가치관, 가지고 계신 가치관, 신앙적인 가치관과 옳은지 아닌지를 보고 이제 같이 교제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 읽으신 질문들이 다 그런 내용들로 연결해 갈 수 있어요. 이게
이게 어떤 기독교 단체에서 만든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만들어진 거라 사실 성경적인 부분들을 만들어도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은 있으나 어쨌든 활용하시는 건 무리가 없어 보였어요. 제가 2번 써보고 많이는 안 써봤지만 2번 써보고 그런 결론이 좀 있었고요. 예. 나중에 주셔야 돼요. 저 써야 되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좀 실전편에서는 이렇게 이제 경험이 있었다라는 인문계 학생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특성화고 아이는 취업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어떤 회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냐. 사실 저도 잘 모르죠. 네,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네. 인문계 학생도 꿈이 딱히 없다. 어떤 학과를 가야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부분들 할 때 이제 감사하게도 그 처음에 멘토를 해주셨던 분이 서승호 형제님께서 이제 특성화고 아이가 있는데 이쪽 계통으로 나가고 싶어하는데 한번 만나주세요 했더니 만나주셨어요. 그때 평일 저녁에 오셔갖고 어찌나 감사했든지. 그 다음이 이제 경환 형제가 미술 하고 싶어하는 청소년이 있어서 경환 형제 한번 만나줘 했더니 본인이 밥 사주고 다 해줘갖고 또 만나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전문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교회 안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신 분, 물론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는 분이면 제일 좋겠죠. 만나게끔 해주는 게 굉장히 좋다. 예전에 맞아, 응급구조학과 가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쪽 관련된 교수님 이제 우리 모임에 있어가지고 연결해드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방사선상과 꿈입니다. 이러면 이제 그 관련된 꿈이 아니고 그쪽을 이제 진료에 추천을 받은 거죠. 그쪽 가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대. 뭐 누가 이런 얘기해주면 저한테 와서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 있는 형제님도 한번 만나볼래? 하고 이제 연결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실전적으로 도움이 된다라는 거고요. 인문계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강조하는데 학교가 우선이 아니고 학과가 우선이 되게끔 해주시면 좋다라는 거예요. 우리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정말 이렇게 하고 싶은 거, 어떤 인서울 이렇게 좀 하지 마시고, 인서울도 좋아요. 이게 좋은 대학교에 가서 좋은 과를 가면 좋은데 우선은 학과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좋은 학교를 선택하시는 게 제일 좋다. 경쟁률 파악 이것도 이제 같이 해줄 수 있고, 다 요새 인터넷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수시 이런 거 이제 교회 학교 안에 이제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선생님이 계시면 이런 거 물어봐 주시고 같이 해주시면 좋고, 면접 준비도 같이 한 번 정도 해주시면, 누가 이게 지도 안 해주면 이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학교에서 해주시면 상관없는데, 그리고 저는 이제 대학 어디가 이런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이런 데 가서 같이 찾아봐요. 학과를 먼저 선택하고 그러면 학교가 쫙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정읍인데 강원도 이런 거 다 배제하면 되잖아요. 거기까지 갈 리는 없으니까. 같은 전북권 아니나 전남 쪽 안에서 할 수도 있고, 성적이 좋으면 좀 더 멀리 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배제해 가면서 먼저 과를 찾고, 이렇게 여기 학과 검색 있잖아요. 학과 검색이 있어가지고, 근데 과 이름이 굉장히 근데 또 다양해졌어요. 그러니까 조금 공부하셔서 찾아보시면 쉽게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한 자매는 이제 어떤 특성화고를 다니다가 직업을 먼저 갖고 생활하다가 이거 아닌 것 같다 생각하고 이제 알바를 이제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신앙생활도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찾아가서 교제를 했더니 이제 직업을 좀 바꿔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가지고 이제 검사도 해보고 했더니 이제 좀 특정 학과로 좀 가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러면 일단 먼저 가지 말고 사이버 대학을 통해서 수강해 볼 수 있으니까 이쪽을 먼저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서 제안을 했는데, 그냥 이쪽 집에 와서 다시 이제 지내면서 낮에는 풀로 근무하는 알바를 하고 저녁에 야간으로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진로를 다시 설정해서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이버 대학으로 맛볼 수 있다 요새는. 그래서 한 학점에 8만 원인가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진 않은데, 그러니까 이런 걸 한번 경험해보고 또 관련된 정보도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시면 좋고요. 특성화고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항상 이게 교제해 주는 게, 돈 많이 받으려면 신앙생활이 어렵다. 이거는 무조건 특성화고 관련된 아이들에게는 꼭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3교대를 하면 돈은 많이 벌지만 신앙생활은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꼭 얘기를 해주셔야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왜냐하면 보통 소개해 주는 데를 가요. 선생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고,
뭐 이거 좋다고 하니까 가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대인관계 요새 MZ 많이 있어가지고 대인관계에 있어서 보통 가면 다 부모뻘이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일지 이거 실질적으로 좀 제안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란 무엇이냐면 이제 정책적으로 주 5일을 근무하고 나서 토요일은 대학 가게 해주는 시스템이 있어요. 특성화고는 그걸 유지를 하면 뭐 돈도 국가에서 뭐 한 번에 500인가 600인가 막 주기도 하고 그리고 학교를 학사 전문대인가 거기를 다닐 수 있게 해주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그러다 보면 우선순위에서 주일날 교회 오는 게 밀리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좀 살펴봐 주시면 실전편에서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면접 준비에서 이제 이런 거 옷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이제 이런 부분들 준비물 잘 챙겨가라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제 하기도 했었고요. 대기장에서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을지 요새 이런 거 블로그 같은 거 찾아보시면 잘 돼 있어요. 이런 거 같이 블로그 열으셔가지고 유튜브 같은 것도 잘 돼 있으니까 면접을 어떻게 하면 좋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죠. 같이 보고 같이 이제 교제하고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뭐 종류는 뭐 이렇게 다양하다. 어떤 질문들 같은 거 어떤 질문을 받았니 이제 해가지고 그 대기업 준비했던 면접장에서 받았던 질문이 8명이 배를 타고 가는데 한 명은 꼭 죽여야 된대요. 어떤 사람을 죽여야 될까요? 이걸 물어봤대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그리고 뭐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휴지가 있는 칸과 휴지가 없는 칸이 있다. 어디를 사용할 겁니까? 이렇게 면접장에서 물어봤대요. 순간적으로 참 대답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이들하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 그런 질문들이 있어. 이런 질문도 있어. 나가보면 왜 떨어집니까? 이제 물어봐요. 때가 되니까 떨어지죠. 이렇게 얘기하면 떨어진다는 게 나도 떨어진다. 나도 떨어진다.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까지 있습니다. 좀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인도하심이 있을 때 매뉴얼처럼 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좀 PPT처럼 좀 드리면 좋겠다 저도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사분들이 좀 실제로 좀 활용할 수 있었으면 싶은 마음으로 좀 급하지만 좀 말씀드렸고 지금까지 했던 경험들을 쭉 풀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기도하고 바라는 건 교회 돌아가셔서 진로를 고민하고 있을 법한 청소년에게 한 번 정도라도 좀 물어봐 주시고 그때 핵심은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신다. 그리고 이 진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꼭 우리 교사들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때는 너도 나도 다 기도한다. 항상 기억해 주시고 아이들도 얼마나 마음이 급한지 누가 뭔 얘기만 하면 막 움직여요. 학과를 A라는 학과를 정했다가 내일 되면 또 달라지기도 하고 그건 마음에 안정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때 마찬가지 교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역할을 해주시면 충분히 아이들에게 진로지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해주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그 PDF 위에다가 제 전화번호를 해놨잖아요. 제가 이제 봉동교회에서 한번 초대해 주셔가지고 이제 교제를 하면서 그 아이들 검사를 이제 실제로 한번 했었거든요. 하고 그것을 이제 해석을 해주기도 하고 혹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고용노동부 거 좀 보시면서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저한테 문의해 주시면 저도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좀 이렇게 알려드릴 수도 있고 하니까요. 하시면서 시간만 좀 넉넉히 주시면 아이들 거를 보고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아이들의 과거를 몰라요. 제가 알면 더 바른 해석을 좀 더 나은 해석을 해드릴 수 있지만 어쨌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데까지 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주저하지 마시고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도 힘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명강사예요. 2분 남았습니다. 시간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그래도 송시청 선생님 기도해 주시고 저희 마무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